네. 시장이 계속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아래쪽으로 방향이 우세해지면서 다시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2조 6천 넘어가고요. 오늘은 금융투자가 과연 어떤 손을 들어줄지 시간 지나면서 수급에 관심이 쏠립니다. 개인만 좀 받아내거든요. 마켓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의 해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우리 증시 좀 쉽니다.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뭐 좀 쉬어가도 괜찮은 시장이죠. 지금 워낙 너무 쉬지 않고 올라온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뭐 저도 이런 장을 그때 IMF 극복하고 그때 한 270포인트에서 280포인트대 정도에서 1000포인트 넘긴 그런 시장 이후로는 처음 보는 장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좀 쉬어간다고 그렇게 뭐 크게 우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변동성들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가 선물 얘기해드리면서 같이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뭐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도 나름대로 괜찮게 움직이는 그런 쪽들이 있죠.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오늘 2차 전지 쪽, 물론 뭐 다들 어느 정도는 소부장 쪽도 관련이 있겠지만요. 특히 이 전고체 배터리하고 관련되는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 2차 전지 쪽에서 그냥 한 종목 그냥 꼭 찍어서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인터 배터리 행사가 또 3월 11일부터 3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뭐 이런 굵직한 행사들 이런 쪽에서는 미래 기술, 미래에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과거 기술을 얘기하진 않죠. 자, 그래서 이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뭐 다른 종목들 소부장 쪽이야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지금 보면요. 주봉을 보게 되면 240주 이평선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뭐 조금 저항을 받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 돌파를 못 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전고점하고 같이 맞물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저항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거 돌파하고 난 다음 위에서 240주 이평선 위에서 좀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어쨌든 뭐 저항선 부분 근처 단기적일 겁니다. 결국은 돌파한다라고 봅니다. 근거는 계속 얘기해드렸던 그런 거예요. 배터리의 미래는 뭐라고요? 전고체 배터리고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다른 2차 전지 쪽 종목들하고 비교해갖고 한번 보세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래를 반영하는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인터 배터리 행사 있으니까 그걸 관련해 갖고도 좀 전고체 배터리 쪽은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장 초반에 어제 제가 그 갤럭시 S26 사전 예약을 하느라고 한 12시쯤에 안 자고 봤었는데요. 그때 나스닥이 한 400포인트 이상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장 마감 무렵에는 좀 이렇게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시장만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드린 얘기가 외국인들 선물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제도 장중에는 이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큰 규모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후장 들어서 장 마감 무렵에 한 4,100억 정도 순매도로 끝났고요. 오늘도 한 7,900억 정도 8,000억 가까이 외국인들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제가 야간 선물도 수급을 체크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HTS에서 나오는 거 여기에는 야간 선물 수급 선물 옵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거래에서 나오는 수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순매수도 그렇게 크게 확 쏠리는 경우도 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끝난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코스피 야간 선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7,500억 정도를 팔았어요. 7,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그래서 만기를 앞두고 이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 나오는 거는 조금 시장에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투자 쪽이 지금 선물 쪽에서 9,700억 정도 순 매수하고 있죠. 자, 지금 ETF 쪽으로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 계속해서 금융투자가 시장을 바쳤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탄력은 조금 둔화되죠. ETF에서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 선물하고 연계된 물량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다음 주하고 만기 전에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급이 또 돌아서 준다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나갈 부분들이니까요. 이 수급 체크하실 때는 외국인들 선물 수급 요것만 체크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시장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뭐 방산 섹터 쪽에서 지금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쪽 뭐 반도체 쪽 요런 쪽들 좀 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을 갔다 오면서 그런 발표를 했죠.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UAE하고 방산 350억 불을 포함해서 650억 불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 정도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좀 더 나으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UAE 쪽에서 과거에 도입을 한 게 뭐냐, 어떤 무기 체계냐, 그리고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어떤 무기 체계냐, 요거를 알면 확실하게 번지수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UAE는 천궁2를 도입했죠. 천궁2를 도입했습니다.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벌거벗은 종목사라는 그 종목 1시간 동안 얘기하는 프로, 거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LIG 넥스원하고 두 종목을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뭐 10만 원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둘 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1시간 내내 얘기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 아마 토마토 TV 유튜브 채널에 있을 겁니다. 벌거벗은 종목사라고. 거기 가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과거에 이 UAE가 천궁2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천궁2는 요격하는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이어서 LSAM이라는 무기 체계도 상당히 좀 UAE 쪽에서 관심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LSAM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UAE는 우리 KF-21 국산 전투기요. 거기도 KF-21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랑 관련되는 종목은 LIG 넥스원을 볼 수 있고, LIG 넥스원은 로봇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 얘기 해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얘기도 그 벌거벗은 종목사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투기하고 관련 있는 건 한국항공우주가 되니까 뭐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월장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알려주세요. 네. 자, 외국인 선물 수급은 지금 만기를 앞두고 지금부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관찰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거 관찰해 보시고요. 자, 통신 장비 쪽하고 피지컬 AI 쪽, 요런 쪽이 지금 좀 3월 달에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MWC,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GTC 2026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통신 장비나 피지컬 AI 쪽들, 요런 쪽들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3월 20일 날 BTS가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21일 날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런 모멘텀들이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아마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뭐 우리나라도 그 중간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엔터 쪽들 좀 관심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날 때 트럼프하고 김정은도 좀 이렇게 어떤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종목들 지금 저 배당락하고 뚝 떨어졌죠. 이런 쪽들도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늘상 이 시간에는 또 시간에 쫓겨서 다소 좀 아쉬웠는데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 3월 일정, MWC, GTC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오늘 장마 치고 나서 4시부터 5시까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3월 전략을 꼼꼼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MWC, GTC, 수혜주라든지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지 3월에 이 전략 미리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